방문 요양 제가 기반에 84점 직접 인건비 84점 기간이 지급하라고 강제 규정 84.3% 84.3%? 그럼 방문료가 재가기간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부에서 강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한 거잖아요. 지급된. 어차피 지금 뭐 인건비성으로 아까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용 지급하면은 15%는 환자 부담이고. 아, 그건 다른 그거는 그 금액의 전체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요양보호사한테 급여를 그만큼 주라는 강제사항이 있죠. 요양보험상 요양보호사들한테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아니, 잠깐만. 그전에는 법에 이게 건장사항이었어요. 건장사항.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강제로 바뀐 거예요. 원래 당초는 저번에 개정된 거 아까 16년 5월에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렇죠. 그것도. 그전에는 건장사항이었다가 건장에서 건장에서 강제로 그것도 바꾼 거죠. 이건 다른 얘기는 아까 그 요거는 다른 얘기죠. 아까 꼭지는 큰 거는 거 두 개예요. 인건비 비율하고 아까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정리. 정리하겠습니다. 왜 시설에 공공에 적용하는 부분을 왜 민간에게 적용하는가? 민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 그게 이해됐어요. 달라.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꼭지 네. 마치고 네. 두 번째 꼭지가 이번에 지금 인건비 비율에 대한 나중에 넣을게. 지금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원래는 고용부에서 뭐 시가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해서 이걸로 정리를 할게. 예, 그래서- 그것처럼 들어가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사는데 최저임금 인건비 지급으로 이렇게 했는데 복지부에서 인건비 비율이 그러니까 더 높다는 얘기네. 그죠? 기관 운영이 어려울 만큼 강제 규정을 만들어놨는. 그리고 최저임금 인건비가 지금 1일 13,000원이나 그 정도 되죠. 12,000원. 아니 9,400 시간 10이 아니야? 12가 시급이 시급이 6,700. 470원. 지금 현재 근데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저 퇴직금 제외하고 저 보험료까지 포함. 어쨌든 84.3%를 간다면 지금 제가 기간에 보통 한 30명 정도 어르신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운영을 하지 못할 상황으로 가는 게 지금 저 비율이에요. 제가 그냥 맞추기 어렵다. 네, 어렵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보호사한테 네. 84.3% 84.4%를 준다면 운영을 할 수 없다. 84.3%는 건강보험공단에 나오는 돈. 아니죠. 전체 전체 그러니까 100% 자담 15% 받고 건보에서 85% 주고 그렇게 해서 100%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합의 84.3%를 주고 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월급은 결국은 너 건보료 들어오는 게 다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거 합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거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업을 제가 기간 자체의 70%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 30케이스 이하의 기관들이라고요. 70%가 전체의 70%가 30명 미만으로 간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 아까 말했듯이 전체 만 아까 요양한 저기 방문이가 그러니까 각 기관이 데리고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30명 계신 분들이 네, 30명 지원하는 케어하시는 분들이 30명 미만인 기관이 70%라 이거예요. 아까 전국 전체 비율에 그 기관들은 운영을 다 못할 정도의 84.3% 비율이다 이 말씀이고요. 알겠어.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복지부 의견은 아까 뭐 공공에게는 공공성을 띠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뭐 그런 뜻의 얘기구만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최초에 이렇게 되고 거기까지는 어차피 크게는 안 되는데 뭐 법사위 그쪽 이제 부대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좀 의견을 수렴해서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처음에 인프라 구축되기 전에는 수익성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여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저기 뭐야 비용기 쪽이 쫙 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이제 이 부분이 안 되고 그 수익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뭐 기업리를 바뀐 거는 뭐 이렇게 그 흐름에서 히스토리에서 그냥 이렇게 된 건데 최종적으로 다시 이제 뭐 재무감사 그런 부분도 공공기관 거기랑 뭐 동일하게 이게 적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가 예산이 지원돼도 우리는 여기 순수하게 들어가는 건데 다른 걸 달리 대응을 하고 똑같이 대응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공공성을 썼으니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 그다음 두 번째 인건비 분야는
최저임금으로 일해야지 이제 경영이 운영이 가능한데 뭐 84.3%로 이렇게 인건비 유형 그 보험사들 네, 아까 말씀하신 84%의 큰 틀은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법령하고 노동부의 법령이 있으면 근로자를 이렇게 고용한다고 노동복지부의 법령을 따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그걸 강제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그 관공서의 협업이 안 되는 거죠. 협업이 안 되는데 고용부의 이제 가이드라인에 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복지시설이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법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부 쪽 이렇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부랑 충돌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협력을 했어야죠. 그죠? 휴가라든지 그런 것도 보건복지부에 달라지고 여기 근로자 휴가 제도도 달라요. 근로자가 아파도 그 그런 고용부는 측면이 갈수 있을 있는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요. 특별 문제는 영역이라니까 문제는요. 대한민국 이 문제가 뭐냐면요. 법이 너무 어려워요. 지읒 한글이 있는데 그걸 너무 스피디하게 왔다 갔다 몰토해서 이걸 잘못 이용하면 위반이고 그런 게 가장 보건복지부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는 아니 이제 첫 번에 이제 공공감사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될 거고 두 그다음에 번째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인건비는 복지부는 어떤지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에게 인건비 비율을 정한다는 자체도 이미 그거는 초법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자, 요즘에 단합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장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단합을 해갖고서는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단합에 의해서 굉장히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단합을 해놓은 거예요. 인건비를 얼마를 줘라 라고 정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초이법적인 문제죠. 그렇죠? 민간 기관한테 그것도 인건비를 84.3%를 줘라 라고 정해달라는 것은 국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부는 어때요? 복지부 인건비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화에 9년이나 됐는데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 서비스 질 담보예요. 서비스 질을 담보로 해서 장기화 요원들의 임금도 올라가야지만이 질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이유를 갖다 내는 거죠. 서비스 질이 서비스 질, 보상되니까 임금 인상하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장기화 제도의 90%의 국민의 만족도를 얻어내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장기화보험 제도가 국민의 90%가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질이 나빴다면 국민의 90%가 과연 만족을 했을까요? 이게 이율 배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이게 여기에서 차지하는 게 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거의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예, 다 예. 장기 보험제도에서 네, 뭐 그 여기 보험제도의 만족도가 90%입니다.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고 국가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상도 이 근데 보건복지가 받았다고 그거는 자랑하고 또 있어요. 아니 그건 좋은데 그 민간이랑 뭐 저기 지자체에서 하는 게 80%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도 만족도는 뭐 아니 민간 똑같이 아니 지자체랑 지자체 지자체 해도 20%밖에 안 돼요. 80%가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공공법인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만 순수하게 민간이 하는 거에 만족도 조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체의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니까. 근데 20%가 원래 이쪽에서 말을 하려면 민간에 제가랑 시설운영 민간 사업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공공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만족도가 70.5%인데 여기 90%라 그러면 뭐 그래도 그렇죠. 전체를 봐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겠냐. 선생님 90%라는 것은 90%라는 것은 알겠어요. 이제 그럼 이건 언제 조사한 거예요? 언제? 매년 합니다. 매년 조사에서 90% 이상 90%까지 거의 그 민간 서비스제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이죠. 그냥 명분을 만들었다. 임금 인상 그런 거 아까 이제 사적 영역에서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그 초법적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은 뭐예요? 그 사람? 그러면 인건비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가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네. 수가로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가는 지금까지 20% 8년 동안에 20%가 올랐습니다. 근데 최저급여는 거의 80%가 올랐거든요. 수가가
20% 10%는 올라가는데 20% 오르는 동안에 최저임금 물론 방문 요양은 20%도 못 올랐습니다. 아니 이제 복지부 입장이 뭐냐니까. 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인건비 초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야 너네들 왜 이렇게 초법적으로 하냐 이게 네. 이 그런 부분 할 때 뭐 서비스 질 올리기 위해서 그 그거 다 위해서 부담되는데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작다는 얘기예요. 아, 그 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높아서 하니까 네. 이건 넘버는 될 수 있는데 네. 왜 이거를 갖다가 왜 민간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네. 너네들이 인건비 인상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 무슨 근거로 하니? 요양보호사 하니까 급여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서비스 근거가 지급을 뭐냐고 물어보면 복지부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임금 그러니까 인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적게 주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급이 떨어지고 아, 예.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내지 못한다. 그 재무회계 그 그게 아니고. 통과되면서 네. 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할 수 있다라는 그게 법계적에 되어 그 있구나. 규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인건비 비율을 예, 복지부 장관으로 장관님 규정하죠. 규정한다라고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예. 근데 매년 바뀌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거를 하는데 네. 법 규정은 있는 건데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법 규정이 비율은 복지부에서 고용보 그 부분이랑 달리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높으면 수익이 안 나나 이게 문제지. 법상으로는 뭐 정할 수 비율이 있는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율을 그래서 정할 아까 때 복지부에서 정할 때 이쪽에 좀 수익사하고 온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 돈 들어가는 거니까 수익사업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도 수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게 감사 그런 부분들 우리 입장에서 받아가지고 좀 달리 적용해다오. 그 임금 인상 그런 부분도 복지부 장관이 임금 인상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리면 우리는 지금 문 닫아야 될 판이다. 기왕도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인건비 아, 비율의 강제 말씀하신 규정 자체가 지금 규정해 놓은 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폐기를 시켜야 할 상황인데 왜냐하면 더 주고 싶어도 이 규정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상한 아니, 자, 이 규정 자체가 자율 경영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거는 정하는데 이쪽만 보호해주면은 그게 없고 현 상태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 이제 이렇게 기관들은 그 요양보호사 임금을 90% 이상 더 줘도 관계없어요. 수가만 오르면 돼요. 수가가 합당치 못한 거예요. 올라오고 우리한테 이제 오는 수가가 합당치 못한 거예요. 우리 저 솔직한 얘기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싶어 우리는. 그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수가가 네.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얘기인 것이지. 우리는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답변을 주시나요? 네? 답변을 주시나요? 아니, 어느 그건 거? 이건 안 가요? 어차피 이게 뭐 그동안에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제안으로 해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 해서 이걸 갖다 이제 요양보험 제도로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회계 감사하는 분야 이런 거 할지 그 분야는 답변 안 갈 거고 들어가가지고 검토를 할 거예요. 이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요양보험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중에 특히 이제 회계감사 부분이랑 인건비 비율 지정하는 부분에서 검토 그렇게 보고 별도로 답변 안 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의견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넘길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번 뭐 녹음하셨는데 그 저는 저기 이 권한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고 아이, 다 면담자로 해가지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요.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뭐 박문규 전 차관님 뭐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 좀 맞게 TF를 해서 했는데 사실 좀 복지부 좀 TF 이 사람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쪽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들으면은 교집합 정도 접점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이제 모색도 해볼 수 있을 때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여기 얘기한 부분 잘 정리해가지고 접수해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 제안을 해갖고는 정책을 다시 만들고 이럴 때는 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거든요. 당연한 그렇죠. 근데 너무 학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너무 동떨어진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선생님 한 가지만 좀 많이 답답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국민소득 4만 달러잖아요. 4만 달러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 A 집단, A 집단으로 막 하고
헌법 위에 뭐 예를 들어 떼법이 있을 정도로 그냥 엉뚱당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4만 달러 이렇게 가면서 계속 그 국민들 의견 정부기관도 많이 신경이 많이 강화될 거예요. 그 시대 흐름인데 여기는 참고로 말씀은 선생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요게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것보다도 보건복지부는 똑같이 안 되는 답변을 할 거고 그래도 요번에 이렇게 돼 2차원에서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중무부처인데 그쪽에서 이 사람 중부처 해봐야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같이 이렇게 사니까 예. 저기 이렇게 더 높은 데로 보내주세요. 아 그게 아니라 높은 데로 와서 그게 저기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 3줄이에요. 뭐 대통령 면담하자고 대통령 면담하면 뭐 할 건데 난 진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대통령 면담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런 부분인데 다 하면 그분이 어떻게 일을 보겠어요. 이건 대통령 중에 좀 그런 부분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이해는 되지만 국정 다 총괄하시는데 5천만 다 어떻게 다 만나요? 예. 만나야 되는데. 우리 저기 마지막으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니 얘기를 시간 돼. 이제 시간 되면 할게요. 왜냐면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어려운 거. 아까 84.4%는 직접 인건비고 간접 인건비가 6.1%예요. 이거는 9.9%가 들었어요? 너무 세부적인데. 잘 정리해가지고 예. 검토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한 분이 제가 도장 찍어드릴 테니까.